신박한 도시 남자 송금주 변호사와 함께 금주의 시선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기분 좋은 소식 없어요? 기분 좋은 소식이요. 예. 지난주에 그 야외에 나가봤는데 단풍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특별히 기분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송금주 변호사가 주목한 뉴스 뭡니까? 어제 고유정 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유정 씨가 지난해 5월에 그 친아들을 만나러 온 이혼한 전 남편을 그 수면제를 먹여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이제 네. 시체 유기 그러니까 네. 그 바다에 빠뜨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찾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의붓아들 뭐 살해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기소가 됐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으로 무기가 확정이 됐어요? 네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근데 이런 정도면 사형 아니에요? 그죠, 판사로서 전직 판사로서. 최근에 그 사형제에 대해서 헌법에 반한다, 인권에 반한다 이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약간 소극적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무기도 중간에 감형될 수도 있어요? 형을 살다가? 예, 무기징역형도 중간에 이제 어떤 다른 사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용 과정에서 모범 수고 이러면 깎아주기도 해요? 가능합니다. 네. 그래요? 네. 요즘은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 안 하는 나라잖아요. 네, 거의 그렇죠? 집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예, 없죠 이제. 예, 몇십 년 됐어요. 사실상 이제 사형제는 폐지된 사실상 폐지. 예, 제도는 사실상 남아 있지만. 폐지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법원에서도 사형 선고를 하는 경우가 없겠네요 이제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긴 해요. 예, 가끔 뭐 연쇄살인범이나 그 피해자들이 많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 예전에 강호순이라고 네. 2009년인가요? 그 여성들만 상대로 해가지고 9분인가를 이렇게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형 받은 사람이 뭐 재심이나 이런 절차 없이 감형되는 경우는 없죠. 예, 재심은 그 법 그렇죠. 감형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재심 없이는 안 되죠. 네. 그렇구나. 뭔가를 그 조금 이렇게 일반인의 상식이나 감정을 보면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그렇죠. 특히 우리 법감정상으로는 어쨌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평생 동안 수감시킨다는 것, 그 비용에 대해서도 또 뭐 비판적인 시선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의 제목은 그 유죄가 안 된 것 같은데? 무죄난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그 의붓 아들이 네. 그 질식사를 당한 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고유정 씨가 살해를 했다. 그렇게 기소가 됐었는데 대법원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붓 아들의 친부와 같이 자다가 질식사로 이제 사망이 된 사건인데 이 고유정 씨가 살해했다고 보기가 좀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3개월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의 이슈가 제기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한 이후에 처음에 사망했을 때는 경찰에서 그 의붓 아들의 친부가 그러니까 같이 자다가 죽었으니까 뭐 과실치사 정도로 해가지고 수사를 그 의붓 아들의 친부에 집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고유정 씨 전 남편 살해 사건이 있고 나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건도 고유정 씨가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수사를 좀 늦게 착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착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거 수집에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누가 그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고유정이 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상 무죄로 선고를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초반에 수사를 아주 기민하게 했으면 그렇죠. 유죄 판결 나왔을 테고 네. 그러면 형량이 배가 돼가지고 판사가 사형 선고까지도 할 수 있었겠죠. 그 이제 가정적인 부분인데
경찰의 초동 수사에 이 사건에 있어서 미비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유정 씨가 전 남편을 살해한 그 사건에 있어서도 그 사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그 주변의 CCTV나 이런 것들을 경찰이 좀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이 있고 네. 또 이 의붓아들 문제에 있어서도 한참 지난 다음에 수사가 제기됐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고유정 씨는 얼굴을 공개하는 신상 공개 네. 결정이 났었는데 네. 그때 TV 이렇게 보면 뉴스 보면 커튼 머리가 유명했죠. 머리로 가려버린 거 아니에요? 네, 네. 머리카락으로. 네. 그건 뭐 사실 유명무실화 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국민들이 좀 공분하고 제도를 바꿔야 된다. 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인권 측면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국회에서도 굉장히 좀 관련 입법들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머리카락으로 가렸지만 네. 다른 분들도 아예 숙여버리거나 예, 뭐 다 후드 마스크 티 쓰고 입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후드 대부분. 티, 네. 후드 모자 쓰고 이래버리면 잘 판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피해 사실 공표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고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네. 강력 범죄에 있어서 특별법으로. 네. 신상 공개 알죠? 네. 신상 공개 결정이 나면. 네, 네. 그러니까 그 얼굴도 못 보이는 화면을 자꾸 보여줄 게 아니라 그렇죠. 그 화면에다 이렇게 아예 그런 사진까지 이렇게 붙여서 주면 좋긴 할 것 같은데 또 피의자도 피해자의 인권 문제가 인권도 있잖아요, 제기되죠. 사실. 네. 그건 어떻게 풀어야 돼요? 피해자의 자신의 인권도 있지만 그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 문제가 맞아요.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네. 당시 국회에서도 제도 변경을 논의할 때 이제 인권단체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는 피해자지만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아직 네.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유정 씨 사건에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텐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다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수사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는 경찰의 초동 수사 능력을 좀 배양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자꾸 이렇게 좀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체계화된 수사를 하지 않고 이제 경찰의 말단 그 부서에서 일어나는 초동 수사의 문제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도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바꾸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지방청과 중앙청 네. 또 뭐 광역수사대 이런 경찰 수사망들을 좀 융합적으로 연결시키는 네. 그러니까 중요 사건에 있어서 네.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고 또 우리가 볼 때 이제 우리 경찰의 문제점은 필요할 땐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사실 필요할 때 전화에 그 구조를 요청하면 늦게 오고 또 이런 수사에 있어서 초동 수사가 미흡하고 근데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는 항상 경찰이 존재한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경찰들이 네. 굉장히 고생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실제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경찰 수사 인력들이 이제 좀 많이 바뀌어 가야 된다. 그래야 또 검경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도 경찰의 그런 입지가 더 강화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국민한테 다가가는 경찰, 그러니까 필요할 때 있는 경찰이 되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제도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씩 녹취록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네. 경찰이 약간 미온적으로 자꾸 이렇게 같은 것만 자꾸 물어본다든지 네. 뭔가 좀 기피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네. 느낌 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건마다 좀 그 자기 사건이다 생각하고 열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경찰도 매번 사건들이 뭐 반복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약간 힘들죠. 매너리즘이랄까요? 네, 그런 힘들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국민의 안전 이런 걸 지키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다른 이유로는 좀 면피가 잘 안 되죠. 네. 그 우리 사회에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오원춘이라는 그 네, 네 있었죠. 있었죠.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경찰 112로 전화를 해서 자기 위치를 밝히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결국 경찰이 이제 수사망을 좁히지 못해가지고 사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해당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그 경찰에 대해서 위치 추적 권한을 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그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가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검주의 시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검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